자, 오늘은 정석이 숙제가 없었어요. 정석 숙제가 없어서 부교재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죠. 오늘 부교재 풀어드릴 거 5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87번입니다. 자, 삼각형의 결정에 관련된 문제고요.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라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87번 x-a로 나누어 떨어질 때 세 변의 길이 ABC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형태가 아니고 삼각형의 결국 넓이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x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인데 이 친구가 뭘로? x-a로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qx 하고 끝난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가 되고 핸드폰 제출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럼 a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a 넣으면 결국 x자리에 a만 들어갈 뿐이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a 넣을까요? a 넣으면 a 세제곱, 귀찮네요. b-c x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b-c라고 좀 쓸게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 x가 아니죠. a죠. a 더하기 이거 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수분해를 해라 이야기가 되는 거고 B도 C도 A도 3차네요. 3차 인수분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볼까요? 요거를 조금만 보면 여기가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고 남은 친구를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 더하기 C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사실 얘도 B 더하기 C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B제곱 빼기 BC 더하기 C제곱하고 C제곱하고 빼기 BC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C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니까 B 마이너스 C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이 사실은 이 식인 겁니다. 이 식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좀 묶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a 제곱 공통인 인수로 묶으면 a 마이너스 괄호치고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로 묶는다면 앞에 남는 건 마이너스 a가 남고요. 뒤에 남는 건 요게 하나 남죠.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남습니다. 대괄호가 필요 없네요. 중괄호가. 예. 그래서 이 둘을 더하세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거잖아요. 이거 전개하면. 그럼 이거랑 음수배 관계에 있네요. 음수배 관계에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땡땡땡 하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 인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묶으면 남는 건 여기에 a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하고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지금 a를 집어넣은 거예요. a를 집어넣으면 우변은 0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그럼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인데 앞에 있는 식은 a-b 더하기 c는 0이니까 즉 b는 a 더하기 c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식이건 제곱 더하기 빼기 합차 공식이니까 b제곱 빼기 c제곱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네요.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나 이건데요. 이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삼각형이라 그래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변과 같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다른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어긋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덥냐? 갑자기. 잠깐만요.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남는 건 이거네요. 남는 건 이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됐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죠. 됐죠? 9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정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x를 잠시 15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주어진 친구는 x 15 곱하기 17이니까 x 더하기 2 하고 19니까 x 더하기 4 하고 21이니까 x 더하기 6 이렇게 바꾼 다음에 더하기 16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항이 둘, 셋, 넷 이 네 개 친구가 곱해져 있고요. 이거 전개하면 뭐 물론 처음을 x로 놓긴 했지만 원래 이제 사실 두 개라고 생각하면 이거 전개하면 16개 항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상수 부분의 합, x니까 x 더하기 0이라고 적을까요? 상수 부분의 합이 같은 친구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수 부분의 합이 결국에는 전개했을 때 1차의 개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의 개수랑 2차가 같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고 여기선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상수 부분의 합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 더하기 6, 즉 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이 친구들은 정리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됩니다. 상수들의 합인 6이 1차의 개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잠시 t라고 한 번 더 치환을 하시면 t 더하기 8 더하기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t 더하기 4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제곱인데 전체에 루트 씌워져 있죠? 그럼 얘는 t 더하기 4예요. 근데 t가 뭐였어요? t가 얘였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고요. 근데 x가 뭐였어요? 저 친구였잖아요. 15제곱 더하기 6 곱하기 15 더하기 4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자릿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 정도는 그냥 해야죠. 15 곱하기 15하고 6 곱하기 15해서 정리하시든지요. 아니면 공통인 게 이 두 친구가 15가 있으니까 15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21 곱하기 15 해서 하시든지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각 자리의 수의 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치환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4개 쫘르르 곱해진 친구는 상수 부분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거는 92번입니다. B는 자, 여러분 이거요. A는 루트 2 더하기 1, B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구하라는 건 이거니까 대입해서 문제 푼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거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죠. 어제 수체계 했죠? 무리수예요. 이거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예요. 그럼 우리 계산하기 쉬운 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건 유리수죠. 유리수가 조금 더 계산하기 쉬워요. 무리수,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를 없애는 구조를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리수인데 계산이 어려우니까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더한다면 얼마가 되나요? 2루트 2가 되죠. 그럼 이건 제곱해봤자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건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요.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합차니까요. A 곱하기 B도 상당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A 곱하기 B 얼마예요? 합차 공식 쓰면 얼마예요?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리고 이걸 유리수만 남기는 방법은 A 빼기 B 또는 B 빼기 A 하는 거예요. A 빼기 B 하면 얼마예요? 2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구조를 맞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생각나야 되는 형태 있어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얘를 변형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이거 중에 있는 친구들로 변형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고요. 분자에 있는 이건 A 더하기 B. 이거 외우자고 했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선생님이 A 더하기 B 자리 2루트 2 안 넣었어요. 넣는 건 간단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럼 사실 남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필요하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서는 A 더하기 B. 물론 A 빼기 B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했어요. 빼기 2AB죠. 그럼 A 더하기 B가 2루트 2니까 제곱하면 8 빼기 AB가 1이었으니까 2. 6이네요. 그러면 6 빼기 1이니까 5.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거 보고 이 문제에서는 안 쓰였어요. 이거 보고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둘을 곱했는데 1이다. 두 글자의 어떤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곱했는데 1이다. 역수예요. A랑 B는 둘이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사실 루트 2 빼기 1은요. 이 친구의 역수.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유리화하면 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적어주시고요. 혹시 없겠지만 대입해서 풀었다. 그러면 반성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대입해서 풀면 본인은 중학교 1학년 선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93번 보겠습니다. 3번 2의 16제곱 빼기 1이 어떤 두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그 두 수가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두 수래요. 그럼 얘가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근데 숫자니까 원래는 소수의 곱셈으로 표현하면 소인수분해인데 소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1과 10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거고요.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죠. 2의 8제곱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2의 8제곱 더하기 1하고 2의 8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인수분해 돼서 2의 4제곱 더하기 1하고 2의 2제곱 빼기 1.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돼서 2의 2 더하기 1하고 2 빼기 1 요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8제곱 더하기 1. 그러면 얘는 2의 8제곱 얼마인가요? 2의 10제곱이 얼마죠? 이거 외워야 돼요. 2의 10제곱 얼마인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그럼 2의 8제곱은 그 친구를 두 번 나누면 돼요. 1024 한 번 나누면 512, 한 번 더 나누면 216입니다. 그거에 1을 더하니까 217이에요. 곱하기 2의 4제곱은 16, 그럼 17이네요. 곱하기 3, 곱하기 1이네요. 곱하기는 생략합시다.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맞나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256이죠?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그리고 뭐가 없는데 선생님 왜 이러냐? 아,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2의 2제곱 더하기 1도 있어야죠.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한가 봐요. 256이죠? 256해서 257 곱하기 17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는 5랑 3이네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10과 20 사이에 있는 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17 하나밖에 안 보이죠? 사실 하나 숨어 있죠. 뭐예요? 15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3하고 5예요.
자, 94번입니다. n 4제곱 마이너스 6n제곱 플러스 25가 소수 형태를 띠게 해주는 n 값을 구하래요. 그럼 소수라는 건 뭘 보고 소수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소수 뭘 보고 소수라고 하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애를 소수라고 합니다.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애는 뭐라고 부르나요? 전체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 1개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1이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건 1, 2개인 건 소수, 3개 이상이면 뭐라고 부르나요?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알죠?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저 친구를 인수분해해서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친구나 이 친구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1이면 얘가 소수인 형태여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1이면 얘가 소수인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소수는 너무 많은데 곱셈으로 표현하면 한쪽이 소수 한쪽이 1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맞죠? 그래서 곱셈 2개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친구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2개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소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쪽을 1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건데 상수 2차, 4차만 있어요.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불렀나요? 2차, 4차 상수, 짝수차수만 있는 친구.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해법은 뭐였어요? 2차를 치환해서 풉니다. 그래서 n제곱을 왜 눈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죠? n제곱을 라지 n으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라지 n 제곱 빼기 6 라지 n 플러스 25입니다.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했나요?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듭니다. 이건 해법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난이도의 문제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고 그럼 3개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n제곱하고 요 n제곱이 없는 상수 부분을 2번 쓰시고요. 마지막은 n제곱하고 n에 대한 1차 부분을 적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운 거에 곱에 2배 하시면 됐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죠. 루트 씌우면 n, 루트 씌우면 5. 그래서 곱하면 5n, 2배 하면 10n. 여기는 빼기 10n을 하고요. 얘는 1차의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3. 그거에 제곱을 더하는 구조로 갔었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 원래식하고 똑같으려면 이 식이 이건 그대로고 이건 그대로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6n이 되려면 마이너스 16n을 해주셔야 됐고요. 요거는 플러스 4n을 해주셔야겠네요. 요거는 9대 25가 되려면 플러스 16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얘죠. 라지 n을 스몰 n 제곱으로 바꿔서 적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게 4의 제곱 n의 제곱이니까 빼기 4n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 한 번은 더해서 쓰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고요. 한 번은 빼서 쓰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형태까지 왔죠? 곱셈으로 표현됐는데 한쪽이 1이면 된다고요. 한쪽이 1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게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럼 케이스가 2개인 겁니다.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가 1이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가 뭐여야 되냐면 소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1 만드는 값들 중에 여기 넣어서 소수가 되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하는 거죠. 이게 소수면서 이게 1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2차 방정식 형태라서 첫 번째 이야기하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n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죠. 그럼 n은 얼마? 마이너스 2. 문제에서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정수 됩니다.
n에다 마이너스 2 넣었어요. 그러면 이 식에다 마이를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숫자가 그지같이 썼냐. 마이너스 2 더하기 5 이 친구죠. 이 친구가 소수인지 확인을 하자고요. 4 플러스 8 플러스 5예요. 얼마인가요? 17이죠. 17은 소수인가요? 맞죠. 그럼 이거 맞네요. 우선 답 하나 찾았어요. 뭐 문제에서 모두 구하시오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긴 한데 나온 김에 이것도 해보죠. 그럼 뒤에 있는 친구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플러스 5네요. 이게 1이면 사실은 4는 0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n-2의 제곱은 0이니까 n이 2가 돼버렸네요. 그럼 2를 앞에 식에다 집어넣죠.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5네요. 4 더하기 8 더하기 5 똑같네요. 17.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네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2랑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모두 구하세요가 맞네요. 선생님 소수 얼마냐고 물어본 줄 알았더니 n은 2랑 마이너스 2. 개수 몇 개예요? 2개인 겁니다. 그쵸? 소수는 1 곱하기 자기 자신. 약수의 개수가 2개니까 이 친구가 1이든 이 친구가 1이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한쪽을 1 만들었는데 한쪽이 소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 작업을 꼭 마지막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정수의 개수는 2개. 8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땡땡땡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2021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2021년에 나온 문제인가 봐요. 2021을 치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을 t로 치환해서 t세제곱 더하기 1을 t제곱 빼기 t 더하기 1로 나누는 거고요. 1이 1세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 t 더하기 1에 t제곱 빼기 t 더하기 1로 바꾸실 수 있고요. 분모는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이죠. 약분되네요. 그럼 남는 건 t 더하기 1만 남으니까 다시 바꿔서 2022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그럼 다음 30페이지. 아유, 2페이지밖에 숙제가 없었어요. 30페이지의 질문 91번이요. 자, 그럼 이 친구도 보시면 이건데 이걸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주어진 것부터 먼저 좀 적으시면 a-b는 2 - 루트 3 b-c는 2 더하기 루트 3 그럼 실제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고 싶다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이걸 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2 더하기 루트 3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둘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는 형태요. 더하면 오른쪽이 4로 간단해질 거고요. 더하면 이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a-c가 될 겁니다. 됐죠? 이따 필요하면 쓸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세요 되어 있는데 a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b제곱 c-a 더하기 c제곱 a-b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순환하는 구조네요. A, B, C, B, C, A, C, A, B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네요. 순환하는 구조고 순환하는 구조는 결국 이렇게 간단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찾는 건데 인수분해를 좀 할 거거든요.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A 2차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C A 제곱으로 적을 거고요. A가 1차인 건 전개해서 얘 있네요. 그러면 그거의 개수들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고 A 있고요. 남은 친구들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B제곱 C 빼기 BC 제곱이 있어요. 공통인 인수가 보이네요. 이게 B-C가 있고 요것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B-C B 더하기 C가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공통인수 BC로 묶으면 B-C가 생기죠. 그럼 세 친구가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B-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친구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빠졌으니까 BC만 남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이건 A-B랑 A-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기 좋게 좀 적을게요. A-B, B-C, A-C가 돼요. C-A가 아니고 A-C네요. 자, 그럼 A-B는 2 -루트 3. 그 다음에 B-C는 2 더하기 루트 3.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 곱했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곱하기 썼어요. 그 다음에 A-C는 아까 이야기한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A-C는 둘 더하면 4네요. 됐죠? 그래서 덧셈까지 써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합차 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네요. 4.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해서 정리하고 결국 덧셈하고 곱셈이 쓰였습니다. 저거 보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요 페이지에 더 있나요? 30페이지에 더 없습니까? 이번에 정석 과제는 없었어요. 정석 과제는 없어서 그럼 리마인드를 볼까요? 이거. 리마인드 이번에 며칠 차였나요? 이번에 8일차죠. 8일차. 자, 리마인드 8일차 인수분해 이야기였네요. 여기도. 그래서 중3 내용이 사실 고1 내용하고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중3 거 고1 거 잘하시면 사실 중3 거는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1번이요. 다음 중 이거의 인수는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친구들 하나하나가 인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친구들을 곱해서 나온 것도 인수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실수배한 것 또는 음수배한 것도 인수로 쳐요. 즉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겁니다. 5x제곱 y 마이너스 3xy 제곱이고요. 인수분해 첫 번째 뭐였어요? 공통인수 있으면 묶기. 두 번째 치환할 거 있으면 치환하기. 세 번째 공식 이용하기. 똑같아요. 공통인수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그래서 x로 묶을 겁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이에요. 수가 아니고 문자로 되어 있는 것 뿐이죠. 선생님 사실 여기를 2 써서 1, 2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x까지 같이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2x랑 x 곱해서 나오는 거 2개 적고요. 곱해서 얘 나오는 거 2개 적는데 크로스로 곱해서 얘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만 적지 말고 문자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헷갈리니까요. 마이너스 6xy고요. xy예요. 더하면 마이너스 5xy 맞죠? 그럼 인수분해 됐네요. x 괄호치고 2x 더하기 y랑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인수고요. 여기서 곱해진 친구는 인수에 대한 내용으로 없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y 없네요. 문제. 2x 더하기 y. 응? 선생님 뭐 잘못 적었니? 아,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잘못 적었네요. 플러스네요. 계속 비어져 있을 거예요. 저기서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네요. 그럼 여기가 바뀌었죠. 이렇게 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이게 5번에 있고요. 2x-y 여기 3번에 있네요. 됐습니다. 이것도 인수예요. 이렇게 곱해낸 x, 2x-y라고 적으셔도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xy도 되고요. 음수배한 이 친구도 인수입니다. 다 인수예요. 곱셈으로 표현해도. 됐습니다. 4번까지 중에 더 질문이요. 그럼 다음 페이지 8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사실 인수분해는 가둬놓고 일주일만 시키면 다 잘해요. 이건 기술적인 거라서 뭐 이론적인 베이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해설 보고 해설 나와 있는 거 보시고 해설에서 이렇게 풀었구나.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리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8번. 우리 8번 같은 경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상수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2개 묶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얘기 드렸죠? 고등하고 중등이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은. 추가만 몇 개 되는 것 뿐입니다. 12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없으시면 16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16번도 보세요. x는 루트 3 더하기 1, y는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 해야 돼요? 둘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는 걸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럼 식이 간단해지니까. 그럼 그 친구들을 가지고 뒤에 있는 x제곱 빼기 y제곱을 덧셈, 뺄셈, 곱셈 혹은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변형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때려박아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중등 문제들을 간혹가다 때려박아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등에서는 해결되는데 고등 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됐고요. 16번까지 더 없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20번까지 중에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그럼 10분 남았는데 뭐 하죠?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한다고요? 근데 숙제를 고치려면 정답지를 줘야 되는데 정답지에 투데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투데이 정답지가 붙어 있어서. 그리고 정석도 오늘은 없어서 뭐 체크할 게 없네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럼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진도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오늘 중등 내용 잘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보죠. 바로 제곱근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곱근. 중3-1 내용이에요. 중3-1 내용이고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한 2달, 석 달 있으면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건데 이 제곱근이 왜 헷갈리냐면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제곱근이 나오고요.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제곱근 A. 잘 안 쓰지만 제곱근 A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쓸 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쪼개주세요. 이 친구만. 제곱근이 뒤에 있냐 앞에 있냐에 따라 다른데 뒤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우리 근하고 똑같은 말 뭐 있냐면 해. 똑같은 말 문제를 푼다. 방정식에서 근이요. 뭐였죠?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제곱근을 X라고 놓으면 이건 식으로 바꾸면 X제곱이 A가 된다. 그때 X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인가요? X에 대한.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죠. 2차면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A의 제곱근 하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수 배우면 A의 세제곱근이라는 걸 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 X의 세제곱 했는데 A가 나왔다. 어떤 수 X는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 나와야겠어요? 3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수가마일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딱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읽죠? 읽을 때. 루트 A라고 읽죠. 루트를 우리말로 바꾸면 제곱근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A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은 게 제곱근 A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루트, 제곱근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양수라는 가정하에 뭘 이야기할 거냐면 제곱했는데 4가 되는 수요. 여기 말고 여기 루트 이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예요. 근데 제곱했는데 4가 되는 양수 뭐 있나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뭐 있나요? 2 있죠. 됐죠? 근데 어떤 양수의 제곱을 했는데 7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써서 표현하는 수 중엔
없습니다. 근데 존재는 해요. 존재한다 이런 건 증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숫자를 써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는 제곱하면 무엇이 되는 수? 7이 되는 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써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써서 표현할 수 없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기호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뜻이 뭐라고요? 이거 뜻이 뭐라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뜻이 뭐라고요?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수는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이긴 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루트 A는 이 수는 제곱하면 A가 된다를 표현하는 기호인 거예요, 사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얼마인지 말고 뜻이 뭐냐? 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그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중에 양수 뭐 있어요? 2 있죠. 그러니까 는 2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루트를 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인 거예요. 루트를 못 벗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제곱해서 7 되는 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수 중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냈던 거예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수 중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건 이런 의미인데 잠깐만 다른 이야기 같은 연결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아니죠. 선생님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도 싫었을 거예요. 원의 넓이 계산하는 거랑 원의 둘레 길이 계산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배울 땐 반지름 곱하기 3을 하면 원의 넓이야 라고 했는데 좀 지나더니 3이 아니고 뭘 곱하라고 해요? 3.14를 곱하라고 합니다. 그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좀 더 지나면 뭘 곱하라고 하죠? 파이를 곱하라고 해요.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사실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그냥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마는데 알려줘도 사실 이해를 못하고요. 교육과정의 문제예요. 3을 곱할 때는 아직 소수를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 곱한 거예요. 그럼 3.14를 곱하는 건 소수는 배웠는데 무리수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수까지 배우고 나면 그때 파이를 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비슷해요. 중3까지는 제곱을 해서 나오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나오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죠? 수체계하면서 우린 어디까지만 배운다 중3에서는? 실수까지만 배운다고 했잖아요. 실수까지만 배우기 때문에 중3에선 이렇게 쓰고 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서 A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이게 A여도 됩니다. 원래 루트의 의미는 이게 양이냐 음이냐랑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 안 써놨죠? 이게 양이냐 음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루트 땡땡땡은 제곱하면 그냥 땡땡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거 있어요.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어요. 이래도 됩니다. 그럼 이건 제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오는 수라고요? 루트 3 나오는 수예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안에가 뭐가 들어가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루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트, 제곱근은 그냥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표현한 기호고요. 중등에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됐지만 이제부터는 없어도 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형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근호라고 부르죠. 이 근이 뿌리 근자예요. 루트 뜻이 뭐예요? 뿌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 R자를 늘려서 적은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루트 A는 A에 관계없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표현하는 기호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적고 싹 지우고 한꺼번에 할게요. 뭐냐면 실수의 제곱에 관련해서 좀 다뤄볼게요. 실수의 제곱이요. 자, 실수는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는 두 개로 분류했죠? 유리수, 무리수로 분류했어요. 근데 분류를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바꿔서 실수는 0을 중심으로 0보다 크면 오른쪽에 있으면 뭐라고 불렀죠? 우리 0보다 큰 수를 두 글자 양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0보다 작은 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음수라고 부르죠. 그럼 실수는 사실 0을 중심으로 양수, 음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실수 중에 양수도 0도 음수도 아닌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실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됐죠?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뭐 할 거냐면 제곱할 겁니다. 양수에 제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양수, 음수, 0 중에 양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대답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양수에 제곱하면 뭐 나오나요? 양수 나옵니다. 음수에 제곱하면 뭐 나오나요? 양수 나옵니다. 0에 제곱하면 뭐 나오나요? 0 나오죠.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실수 지난 시간에 적는 거 보여드렸어요. 리얼 넘버를 R이라고 적고요. 요 앞에 요거 하나 더 붙여줍니다. 실수는요. 제곱하면 명확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제곱했는데 0보다 작게 나오는 실수는 없어요. 맞죠? 맞죠? 적으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면 복소수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복소수래요. 미안합니다. 허수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허수. 자, 허수에 대한 출발을 할 거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곱을 했는데 음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계산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식의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확한 게 뭐냐면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는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걸 찾으려고 보니까 실수 중엔 없어요. 실수는 어디에 그려질 수 있는 거라고요? 좌표 평면상에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수가 아닌 수를 찾아야 된다고요. 마치 유리수가 뭐였어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였죠. 그렇지 못한 수가 생기니까 무리수라는 개념으로 확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제곱했는데 음수인 걸 찾아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실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확장해 나간 겁니다. 있던 걸 발견한 게 아니라고요. 유리수가 필요해서 정수로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 어제 나눠주는 이야기 했죠. 사과 나눠주는 이야기. 그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유리수의 개념을 만든 것처럼 저렇게 실수만으로 불가능한 개념들이 있어서 확장한 겁니다. 그럼 이건 왜 R이었죠? 실수가 왜 R이었어요? 리얼 넘버였잖아요. 그래서 R이었어요. 그럼 지금 저 수는 리얼이 아니라고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수라고요. 상상이 영어로 뭐예요? 싱크비가 여러분은 싱크비가 안 하는군요. 예. imagine. 그래서 상상 속의 수, 허구의 수라서 imaginary number. 그럼 이니셜 뭐예요? I죠. 그래서 I로 적는 거예요. 한 줄 더 쓰는 걸로.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일부러 안 지웠어요. 여기 봐요. 루트 A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하면? 루트 A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이 루트의 의미, 제곱근의 의미를 차용하면, 근호의 의미를 차용하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루트 마이너스 1이 무슨 뜻이에요? 이 수는 제곱하면? 야, 이 대답을 빨리. 루트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예요? 이 수는 제곱하면? 여기 있네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그리고 요거는 잠시 집어넣어도 되는데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근 두 개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제곱하면 마마해서 뿔되고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이라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건 다루지 않을게요. 이렇게만요. 이걸 만족시켜주는 x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습니까? 루트의 기호를 차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에요. 이때 x는 얼마인가요?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 나왔어요. 그럼 x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루트의 의미라고요. 됐나요? 근데 이걸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 바꿔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으로,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6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루트 16은 뭐랑 똑같죠? 맞아요. 4랑 똑같죠? 대답 좀 해, 이 자식들아. 자, 이렇게 해요. 그럼 4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4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루트 3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그리고 요건 뒤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에 유리수가 곱해져도 무리수가 곱해져도 사실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들, 즉 우리가 방금 정의한 허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허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허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는 뒤에 곱해진 이 유리수 무리수, 즉 실수겠어요? 아니면 앞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이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허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를 부여해 줄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 줄 거고, 그래서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쓸 거냐면, 허수는 대문자 I로 표현했죠. 허수를 표현하는데 계속 쓰이고 있는 이 친구는 소문자 I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허수 단위라고 부를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죠. 아마 이거 처음 수업 아닐 거예요. 처음 수업 아닐 거고 몇 번 들었거나 한 번 이상은 다들 들었을 텐데 물어보죠.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사실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놓은 이야기예요.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인 수다. 틀려요. 반대는 맞습니다. 제곱해서 음수인 수는 허수다.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곱해서 음수인 수는 허수예요. 근데 허수를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곱해서 음수인 수요 하면 틀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x제곱이 만약에 지금 한 허수다니 i가 나왔어요. x제곱에 i가 나왔어요. 물어봅시다. 우선 i, 허수 i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0인가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0인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문제를 풀 때
허수가 들어있는 친구들의 부등호가 붙어있는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2i랑 3i 중에 누가 커? i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커? 이런 거 풀어본 적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소관계는 실수에서만 비교를 합니다. 0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는 실수에서만 해요. 그럼 i는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대소관계가 없으면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제곱했는데 i가 나오는 수는 요건 제곱했는데 양수다, 음수다, 0이다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방금 행위로 우리는 뭐를 알게 되었냐면 어떤 수에 대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개념이 확장되면서 허수까지 개념이 확장되면서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네 가지 이야기요. 양수다, 음수다, 0이다,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죠. 허수는 그렇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다에 뭐도 들어가요? 음수도 들어가죠. 뭐도 들어가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만약에 i가 나왔죠? 그럼 x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바꿔서 물어볼까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은 수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은 수가 나왔죠. x는 허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허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허수는 결국 뭐냐면 허수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되지 않는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를 우리 허수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다에 작다도 있고 대소관계가 없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가 바로 허수를 표현하는 이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대소관계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친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제곱했는데 i 나오는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내일은 아니군요. 내일은 하고 나누니까. 월요일 날 확인할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중요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면 i는 순환성을 가집니다. 순환이 무슨 뜻인가요? 이 정도는 알지. 아까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알죠. 순환이 무슨 뜻이에요? 돌고 돈다는 뜻이죠. 돌고 돌아요. 그래서 i는 얼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i 제곱은 이걸 제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요. i 세제곱은 양변에 i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이걸 양변에 제곱하는 거라 1입니다. 그럼 i 5제곱은 얼마겠어요? 양변에 i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i가 됩니다. i 6제곱은 얘가 되고요. i 7제곱은 얘가 되고 i 8제곱도 얘가 돼요. 이렇게 4개 단위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 알겠죠? 근데 중요해서 한번 적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 선생님이 작다라고 안 했어요. 왜요? 대소관계가 없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온 수가 허수 맞아요. 근데 허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수라고 하면 제곱해서 다시 허수가 나오는 수는 저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무리수와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무리수는 그렇지 않은 수. 그래서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수 없었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쪼개져 있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실수라고 불렀죠. 방금 이야기처럼요. 그럼 제곱해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뭐라고 불러요? 중요해요. 대답하세요. 뭐라고 불러요? 빨리 대답해. 뭐라고 불러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얘들아 대답해. 왜? 중요해요. 모르니까? 실수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실수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요. 왜 0보다 작다로 안 쓰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수이면서 허수인 수. 즉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이 쪼개진 친구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도 필요하죠. 마치 무리수,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른 것처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소수예요. 여기서 이 소는 따로 떨어져 있다의 의미입니다. 그 원소가 서로 소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수학에서 소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복은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라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인데 얘는 이니셜을 Z로 적어요. Z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은 뭘로 쓰냐면 Z 쓰고 A 플러스 BI로 적습니다. 뭐가 들어가게요? 허수 단위가 들어가게 적습니다. A 플러스 BI로 적고요. 단 A, B는 실수가 오셔야 됩니다. 뭐처럼 보여요? 1 더하기 루트 2. 유리수랑 무리수 나눠서 적었던 것처럼 돼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A를 실수 파트라 실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BI 아니에요. B만. 앞에 곱해져 있는 요 B만 허수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I까지 아니에요. 여기 곱해져 있는 친구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수부, 허수부라고 부르고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A, B, 실수죠? A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아니면 0이 아닌 경우. B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아니면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이냐 0이 아니냐 B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복소수의 체계를 분류할 거예요. 알겠죠? 분류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복소수의 체계예요.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인데 B도 0일 수 있고요. A가 0이 아닌데 B가 0일 수 있고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를 0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서 0이니까 안 쓰면 결국 BI가 돼요. 결국 0이 되고요. 결국 A가 되고요. 이건 다 살아있으니까 A 플러스 BI가 되네요. 그럼 우리 이 친구들이 실수냐 허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 접근이 뭐였었냐면 제곱을 한다는 거였죠. 제곱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지 않냐로 나눴어요. 그럼 BI 0, A 플러스 BI를 제곱해 볼게요. 자, 우리 BI의 제곱 뭐 되나요? B제곱, I제곱이에요. I제곱 얼마? 승민씨! 주문 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예요. I제곱 얼마? 얘들아 빨리 대답해요. 이거 중요해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B제곱은 실수예요. B는 실수. 실수의 제곱이니까 뭐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음수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인 거예요. 그럼 이건 0이네요. 제곱하면 0이죠. 0이고요. 이거 제곱하면 a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0이 아니니까 이거 양수입니다. 그럼 이 두 친구는 뭐가 돼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됐죠. 실수예요. 복소수 중에 A도 0, A0, B0이면 0이라 실수.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면 실수라고. 그리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에 제곱하면 우리 완전 제곱식 생각해 볼게요. 완전 제곱식 생각하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A, B, 이 둘의 곱 한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인데 여기 봐요. 요거 제곱하면 뭐 되나요? B제곱 I. BI 제곱하면. 아까 했죠? 이거 돼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 I가 됩니다. 그럼 이게 실수고요. 이게 허수예요. 이거 0보다 큰가요? 0보다 작은가요? 0인가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뭐가 나왔으니까. 허수가 나왔으니까.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양음이 없습니다. 그럼 제곱했는데 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왔죠. 바꿔 물어볼게요. 제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얘 뭐가 된다고요? 허수인 거예요. 그럼 허수가 두 개로 분류되네요. 제곱해서 음수인수. 제곱해서 다시 허수가 나오는, 즉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수. 그래서 우린 이걸 허수의 시작으로 했었던 친구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네.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허수의 시작으로 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린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허수는 허수인데 순허수가 아니네요.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그려본다면 복소수라는 큰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실수고요. 일부는 허수인 겁니다. 뭘로 구분해요? x가 제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친구랑 안 되는 친구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이 실수가 다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뭐요? 제곱했는데 0인 친구랑 제곱했는데 0보다 큰 친구랑. 그리고 얘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뭘로 나눠요? 제곱했는데 음수인 친구랑 제곱했는데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친구랑.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수 중에서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수는 맞는데 순허수가 아니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됐나요? 형태가 BI 형태고요. 요거의 형태는 A 플러스 B I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요 0이고요. 얘는요 A만 남는 구조죠. 이게 복소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복소수 연산하고요. 요걸 통해 켤레복소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이고 복소수 연산은 거의 뭐랑 똑같냐면 무리수 연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루트 2 더하기 1 하고 더하기 2 루트 2 빼기 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선 요거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밑줄 친 이 친구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입니다. 이것도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했냐면
루트가 같은 것들끼리 묶고 루트가 없는 것들끼리 묶어서 따로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3루트 2 빼기 2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복소수도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i랑 복소수 형태죠. 뿔마 p 플러스 qi예요. 그럼 i가 있는 애들끼리 따로, i가 없는 애들끼리 따로, 실수랑 허수를 따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그래서 직관적으로 a 뿔마 p, 여기 뿔마니까 더하기 b 뿔마 qi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i에 곱하기 p 플러스 qi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결국 복소수 형태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 적어야 되니까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i가 살아있으니까 허수예요. 그리고 요렇게 곱해도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아니고 요렇게 곱해도 허수예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i가 곱해지면서 i가 사라집니다. 실수와 허수를 나눠서 처음부터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AP 더하기 이렇게 적으면 BQI 제곱이에요. I 제곱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빼기 BQ. 처음 계산할 때부터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서 하겠다고. 더하기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전개해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BPI인데 BP부터 적고요. I는 뒤에 적을 겁니다.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적으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QI니까 AQ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이요. A 플러스 BI, P 플러스 QI 있어요. 여러분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했나요?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했나요? 유리화했죠. 유리화. 루트가 없게 만들려고 유리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유리화를 하시는데 이런 구조면 어떻게 유리화하면 돼요? 이걸 곱하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 그죠? 가운데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A-BI를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자는 분자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누기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야기에서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켤레복소수예요. 여러분 켤레라는 단어 어디서 쓰나요?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요즘 날 추우니까 끼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끼나요? 뭐 껴요? 장갑 끼죠. 장갑 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한 짝 한 짝인데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한 켤레라고 부르잖아요. 신발도 한 켤레라고 부르죠. 양말도 한 켤레라고 부르죠. 그죠? 켤레는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인데 구분이 될 때 켤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켤레들은요.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같이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존재들을 켤레라고 해요. 장갑 좌우 구분되죠? 신발도 좌우 구분되죠? 양말 좌우 구분되는 거 봤습니까? 스포츠 양말 같은 거 보면 좌측 우측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신사 양말 비싼 거 보면 좌측 우측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둘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를 우린 켤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Z,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A-BI를 우리는 Z의 켤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Z하고 위에 막대기를 붙입니다. 막대기, 영어로 뭐예요? 바죠. 바. BAR, 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Z바라고 읽는 겁니다. Z바라고 읽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켤레라고요? 그럼 켤레로 끝나면 안 되죠. 켤레 의미요.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문제 풀다 나왔네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여기 부호가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었나요? 둘을 루트 2 더하기 1 나왔고 루트 2 빼기 1 나와서 선생님이 둘을 어떻게 했죠? 더했었죠. 그래서 Z 더하기 Z 바를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이 구조에서 2A가 되죠. 그럼 우리 복소수라는 높은 단계에서 뒤에 허수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뭐가 된 거예요? 실수라는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계산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덧셈, 뺄셈이니까 합차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곱셈을 쓸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a제곱 빼기 bi의 제곱이에요. bi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역시 뭐가 돼요? i가 없죠? 실수가 됩니다. 복소수라는 높은 단계에서 실수라는 낮은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계산이 훨씬 편하다. 거기에 하나 더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뭐 적겠어요? 지금까지 한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대답들을 하나도 안 합니까? 이걸 적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서 빼면 얼마 나와요? 2bi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없어요? 실수 부분이 없죠. 우리 실수 부분이 없는 친구를 뭐라고 불렀나요?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순허수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순허수는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럼 이 친구는 제곱하죠? 그럼 음수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제곱하면 음수니까 실수가 된다. 그래서 보통 Z-Z바를 활용하면 제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적진 않겠지만 무슨 결과가 나온지 적진 않겠지만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도 분명히 관련을 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켤레를 보면 때려박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덧셈, 뺄셈, 곱셈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왜? 그게 계산이 훨씬 편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됐고요. 마지막이요. Z바를 붙였어요.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죠? 근데 그거에 다시 한번 바를 붙여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는데 또 바꿔요. 그럼 원래랑 똑같겠죠? 바의 바는 자기 자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Z1, Z2라는 복소수 두 개 있어요.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요. 즉 사칙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위에 바를 붙여요. 그럼 이게 어차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행위다 보니까 뭐처럼 해도 되냐면 바 한 다음에 그대로 사칙연산을 하셔도 같은 결론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사칙연산에 대해 나눠주는 것처럼 보여요. 분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복소수 Z가 실수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실수구나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Z라는 표현을 썼고 실수라는 표현을 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Z랑 Z바가 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Z가 실수다 나오면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게 나오면 Z는 실수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를 풀면서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살짝 오바됐는데 오늘의 메인 내용 이야기해보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친구들이 생겨버려서 우리는 허수의 개념을 결국 확장해서 정리를 했어요. 허수는 뭐냐면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입니다. 우리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0보다 크다, 양수, 0보다 작다, 음수, 0이다. 왜?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 양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그렇지 않으면 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알겠죠? 친구들한테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허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박살난 것 같네요. 어쨌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허수가 맞지만 허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라고 이야기하면 절반만 설명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됐죠? 끝.